남편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유언장. 전 재산은 내 자식들에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6년간의 황혼 재혼이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제 이름은 정미입니다. 올해 67. 6년 전 저는 홀로 되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당시 저는 61였고 막막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젊을 때 불임이었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예금 8억, 주식 2억이 제게 남았습니다. 총 재산이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돈이 뭐 소용입니까?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 챙기느라 바빴고 저는 빈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철수. 당시 68이었고 저보다 7살 많았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온화한 미소에 부드러운 말투. 신사 같았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미사 끝나고 그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저도 혼자입니다. 같이 점심이라도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꽃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뮤지컬도 같이 보러 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미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6개월 후 철수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는 설렜습니다. 64세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다니.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 있습니다. 근데 얘기 다 했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럼요. 애들도 다 철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친척 몇 명만 모였습니다. 철수 씨 아들들도 왔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40세, 둘째 아들 박민호 37세.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민호도 공손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성당에서 만났어. 우연히. 아, 그러시구나.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 네.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따뜻하신지 매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철수 씨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기뻐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너무 외로워하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 만나시고 완전 달라지셨어요. 매일 웃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잘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민수와 민호는 정말 효자처럼 보였습니다. 제게 술도 따라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아들들이 있으니 철수 씨가 복받은 거구나.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민수와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 봤어? 어머니 손목에 찬 시계. 롤렉스더라. 응, 나도 봤어. 최소 3천만 원짜리야. 와, 아버지 대박 치셨네. 그니까. 강남 아파트에 현금도 많고,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그때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민수와 민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담배 피우고 있었구나. 몸에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계획대로? 무슨 계획이지? 그날 밤 철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우리 결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애들도 내가 행복해하니까 좋아하죠. 근데 혹시 아이들한테 제 재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철수 씨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이요? 아니, 왜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제 시계를 보더라고요. 아, 그거요? 예쁜 시계니까 관심 가질 만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철수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우리 아이들은 착해요. 걱정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좋았습니다. 철수 씨와 저는 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철수 씨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집이 없어서.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철수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해서 먹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정미야,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어머, 고마워요. 나 요리 좀 해요. 혼자 살 때 많이 했거든. 된장찌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여보,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정미 씨 입맛에 맞으면 매일 해줄게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철수 씨는 트로트를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습니다. 자기야, 이 노래 춤춰볼까? 여보,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우리 둘뿐인데. 철수 씨는 제 손을 잡고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하하. 정미 씨, 춤 잘 추네요. 여보도요. 그렇게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정미야, 천천히 올라가요. 무릎 조심하고. 괜찮아요. 여보는? 나도 괜찮아요. 같이 가요. 정상에 올라가면 김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전날 밤에 싸간 김밥이었습니다. 역시 정미 씨 김밥이 최고야. 에이, 별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철수 씨는 김밥을 한 줄 다 먹어치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여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철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근처 온천에도 갔습니다. 정미야, 오늘 온천 갈까? 좋아요.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풀렸습니다. 여보, 등 밀어줄까요? 아이고, 고마워요. 저는 철수 씨 등을 밀어줬습니다. 등에 점이 많았습니다. 여보, 등에 점이 참 많네요. 나이 먹으니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철수 씨는 제 등도 밀어줬습니다.
정미 씨 피부가 정말 좋네요. 에이, 나이 먹었는데 무슨.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그렇게 서로를 챙기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제 생일에 철수 씨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정미야. 어머, 고마워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철수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 그렇구나. 철수 씨는 선물 상자도 주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더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쁜 은목걸이였습니다. 어머,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여보. 철수 씨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정미 씨한테 잘 어울려요. 정말요?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철수 씨 생일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미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럼요. 정미 씨랑 백년해로 할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다정했습니다. 정미야, 사랑해. 저도요, 여보.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서재에 계셔. 들어가 봐. 민수는 철수 씨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철수 씨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얼마나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미안해요. 근데 제 돈이 없어서. 혹시 빌려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음식점이요. 친구랑 같이 시작한대요. 음식점이요? 네. 홍대 쪽에 작은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대요. 그렇구나. 철수 씨 얼굴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제발요. 민수가 이번 사업 성공하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미야.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민수한테 현금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렴. 그리고 사업 성공해라. 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민수는 돈을 받자마자 급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받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제 3번째 실수였습니다. 한 달 후 철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 식당은 잘 되고 있어요? 응? 아, 네. 잘 되고 있대요. 다행이네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 아직은. 바쁘대요. 나중에 가요. 그래요? 이상했습니다. 식당을 열었으면 초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홍대에 갈 일이 있어서 민수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민수 식당 주소가 어디예요? 철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아, 그게 민수한테 물어봐야 해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럼 민수한테 전화해 볼게요. 저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응. 민수야, 내 식당 주소 좀 알려줄래? 식당이요? 응.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 그게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아직 못 열었어요. 뭐? 2달이 지났는데. 네. 공사가 늦어져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의심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이 2달씩이나 걸리나?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을 민수한테 준 날짜를 확인하고 그 이후 민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3천만 원이 식당 보증금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로 들어갔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도박을. 저는 철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도박한다는 거 알아요? 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준 3천만 원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철수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은행 내역 확인했어요. 분명해요. 정미야, 오해예요. 민수가 그럴 리 없어요. 오해요? 증거가 있는데. 철수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민수한테 직접 물어봐야. 이미 물어봤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철수 씨와 크게 싸웠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정미야, 진정해요. 제가 민수한테 말할게요. 말해서 뭐해요? 이미 돈은 날아갔는데. 제가 갚을게요. 당신 돈도 없잖아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 씨와 저는 어색해졌습니다. 1년 후, 이번엔 민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을요? 네. 어머니 신용이 좋으시니까 금리가 낮게 나올 것 같아서요. 얼마나 되는데? 2억이요. 2억. 걱정 마세요. 제가 꼬박꼬박 갚을게요. 철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집 없이 전셋집에서 사니까 안쓰러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주저했습니다. 민수 사건 이후로 조심스러워졌거든요. 민호야, 내 직장은 안정적이니? 네, 어머니. 회사 다닌 지 10년 됐어요. 회사 이름이 뭔데? 건설이요. 그래. 괜찮은 회사네. 네. 그래서 대출 받아도 문제 없을 거예요. 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정미야, 민호는 민수랑 달라요. 성실해요. 정말요? 그럼요. 민호는 제가 보증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제발요. 민호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집이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결혼요?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지. 알겠어요. 보증 서줄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보증을 섰습니다. 그게 제 4번째 실수였습니다. 보증을 선 다음 달,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뭔데? 결혼 예물살 돈이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00만 원. 네. 여자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미 2억 보증 섰잖니.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급해서요. 곧 결혼식인데. 철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500만 원은 큰 돈 아니잖아요. 도와주죠. 여보, 애가 결혼하는데 이것쯤은 해줘야죠. 저는 결국 5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 씨, 보증 서신 대출건 연체됐습니다. 뭐라고요? 박민호 씨가 3개월째 납입을 안 하셨어요. 보증인이시니 대신 내셔야 합니다. 얼마인데요? 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네. 그리고 연체료도 붙어서 지금까지 700만 원입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대출 연체됐다는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왜 안 낸 거야?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뭐? 10년이나 다닌 회사가? 네. 구조 조정으로 제가 잘렸어요. 그럼 말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곧 다른 직장 구하면 갚을게요. 그리고 결혼은? 여자친구는? 헤어졌어요. 뭐? 여자친구가 제가 직장 잃었다고 차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예물돈은 뭐에 쓴 거야? 그게. 말해봐. 주식에 투자했어요. 원금 회복하려고. 뭐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 연체로 인한 페널티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철수 씨한테 따졌습니다. 여보, 민호가 회사 잘렸대요. 뭐? 그럴 리가. 보증선 대출 연체됐어요. 제가 대신 갚아야 해요. 정미야, 진정해요. 진정해요? 2억이 날아갔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당신 돈도 없잖아요. 철수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민수한테 준 3천만 원. 민호 보증으로 날아간 2억. 예물 명목으로 준 500만 원. 총 2억 3,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철수 씨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여보, 괜찮아요.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제 5번째 실수였습니다. 실수 있을까요? 보증을요? 네. 어머니 신용이 좋으시니까 금리가 낮게 나올 것 같아서요. 얼마나 되는데? 2억이요. 2억. 걱정 마세요. 제가 꼬박꼬박 갚을게요. 철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집 없이 전셋집에서 사니까 안쓰러워.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보증을 섰습니다. 그게 제 4번째 실수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 준 3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의 대출은 3개월 만에 연체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제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철수 씨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여보, 괜찮아요.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제 5번째 실수였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민수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철수 씨는 변했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고 같은 말을 반복했고 가끔은 제 이름도 헷갈려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의 진단. 그날 저는 철수 씨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철수 씨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4년째. 철수 씨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24시간 간병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민수와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안 좋아. 그렇군요. 저희도 바빠서.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5년째. 철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와 민호가 병실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었고 그것들은 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형, 아버지 유언장은 준비했어. 응. 변호사 통해서 다 해놨어. 전부 우리한테 오는 거지. 당연하지. 정미 씨한테는 한 푼도 안 가. 하, 역시 형이야. 근데 정미 씨 재산이 얼마나 돼? 아파트만 15억이고 예금이 한 5억 남았을 거야. 우와. 그럼 우리가 20억을 받는 거네. 그렇지. 아버지가 정미 씨랑 결혼할 때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어.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응. 사실혼이야. 그래서 법적으로 정미 씨는 상속권이 없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정미 씨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다 받아. 하하. 형, 대박이다. 쉿. 조용히 해. 정미 씨 들으면 안 돼. 알았어. 근데 형, 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치매 걸리기 전에 유언장까지 다 써놓으시고. 그니까. 정미 씨 완전 호구됐네. 6년 동안 아버지 간병하고 우리 돈까지 다 대주고. 하하. 웃음소리. 그것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응.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철수 씨와 제 혼인신고가 없었습니다. 6년. 6년 동안 저는 법적으로 남이었던 겁니다. 결혼식은 뭐였습니까? 성당에서 신부님 앞에서 한 서약은 뭐였습니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철수 씨와 그 아들들을 조사해 주세요.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사 보고서. 박철수 69세. 전직 무역회사 영업사원 퇴직.
재산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 전처와 사별 15년 전. 자녀 박민수, 박민호. 특이사항. 5년 전부터 재산 있는 배우자 찾기 인터넷 카페 활동. 황혼재혼 성공 노하우 게시글 다수 작성. 주요 내용 혼인신고 절대 하지 말 것. 자식들 명의로 유언장 작성. 배우자 재산 활용법. 박민수 43세. 직업 건설업부도 경력 2회. 빚 1억 2천만 원. 정미 씨한테 받은 돈 3천만 원 미상환. 아버지 재혼 직후 계획 성공 SNS 게시. 박민호 40세. 직업 무직 최근 3년. 빚 8천만 원. 정미 씨 보증으로 대출 2억 3개월 만에 연체. 도박 중독 병력.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철수 씨가 인터넷 카페에 쓴 글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게시글 캡처. 제목 황혼재혼 대박 났습니다. 키읔키읔키읔. 형님들, 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타겟 60대 초반 여성, 자식 없음, 강남 아파트 현금 10억. 방법 1. 성당에서 접근 착한 이미지. 2. 외로움 공략꽃 선물 데이트. 3. 6개월 만에 프러포즈 성공. 4. 중요. 혼인신고 절대 안함 사실혼 유지. 5. 유언장 미리 작성 자식들 명예. 현재 상황. 마이너스 여자 집에서 공짜로 거주 중. 마이너스 큰아들한테 3천 빼줌. 마이너스 둘째 아들 대출 보증 2억 여자 부담 키읔. 계획. 마이너스 나 죽으면 전 재산 자식들한테. 마이너스 여자는 법적으로 한 푼도 못 받음. 마이너스 예상 수익 1,520억. 형님들도 해보세요. 완전 쉽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보고서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자식들이 6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다정함. 아침 산책. 사랑한다는 말. 전부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ATM이었던 겁니다. 아니, ATM도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어. 철저하게. 일주일 후 철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민수와 민호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빈소에서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 유언장입니다. 그래? 네. 읽어보세요.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 박민수와 박민호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정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 배우자가 아니다. 박철수인. 유언장을 다 읽고 저는 웃었습니다. 하, 어머니. 잘 짰네. 정말 잘 짜놨어. 예?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야. 녹음 파일요? 너희 둘이 병원 복도에서 한 대화. 정미 씨 호구됐네. 하하 기억나.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가 인터넷 카페에 쓴 글. 황혼재혼 사기 노하우 전부 캡처했어. 어머니 그게. 세 번째는 사기혼 혐의로 고소장. 변호사 통해서 이미 제출했어. 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혼인신고 안 한 걸 방패막이로 쓸 줄 알았지. 틀렸어. 무슨 소리예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돼. 특히 사기 목적이 증명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지. 그게. 그리고 네 번째.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게 왜요? 6개월 전에 제 언니 명의로 증여했어. 예. 너희 계획 알고 나서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재산 정리했지. 아파트, 예금, 주식 전부 제 언니랑 조카들한테 나눠줬어.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 너희 아버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전부야. 안 돼. 그리고 민호. 예. 너 2억 대출 연체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사기죄로 고소했어.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너희 아버지가 쓴 글 봤어. 나를 호구로 본 거 다 알아.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수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는 6년 동안 나를 우습게 봤어. 늙은 여자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했겠지. 어머니. 근데 말이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사업했어.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 벌었지. 사기꾼 수십 명 상대해봤어. 그런 내가 너희 같은 삼류 사기꾼한테 당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희 아버지 치매 걸린 거 안날부터 다 준비했어. 변호사, 탐정, 증거 수집, 재산 정리. 전부 다. 저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사기혼으로. 어머니. 저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와 민호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에필로그 진짜 복수.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수, 박민호 사기죄 인정. 배상금 각 1억 원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민수와 민호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언니 명의로 증여했던 아파트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증여 취소 조항 활용. 결과적으로 저는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벌었습니다. 민수와 민호한테 받은 배상금 2억으로.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정미의 안식처. 황혼 재혼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겸한 카페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초대해서 황혼 재혼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20분 넘게 도와드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재산 지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5인데 50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너는 6년 동안 나를 속였어. 너와 내 아버지, 내 동생.
너희 셋이 짜고 나를 우롱했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너희 아버지를 사랑했어.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라 더 소중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연기였어. 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어. 어머니,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 인생 6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 어떤지 알아?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야. 네.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절대로. 네. 근데 말이야. 네. 너를 미워하지도 않아. 예? 너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서 인생을 망친 불쌍한 사람.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봐. 다신 오지 마. 네. 민수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민,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 절대 아니었습니다. 2년 후, 민호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었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살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미 씨, 그래도 병문안은 가보는 게 어때요?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냉정해졌습니다. 6년간의 배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년 후, 제 카페는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 피해자를 돕는 60대 여성.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재산만 노렸죠.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법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제 돈만 노렸어요. 자식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승리했습니다. 4년 후, 민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 저 박민수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조차 죄송스럽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난 4년간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동생 민호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오신 분이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어머니, 저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빚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성실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쓸까 말까? 결국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에게 편지 잘 받았다. 민호 소식은 들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용서할 수 없다. 6년간의 배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편지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남이다.
마이너스 정미.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수. 이미 끝났습니다. 미움. 이제 없습니다. 다만 경계선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5년 후 현재. 저는 지금 72입니다. 카페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요즘은 후배 상담사들이 주로 일하고 저는 가끔 나가서 인사만 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작년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요.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저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어제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제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해서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전형적인 황혼 재혼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사기예요.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요? 네. 제가 겪은 일이랑 똑같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미리 아셔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을 구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복수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드는 것.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특히 황혼기를 맞이하신 분들,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결정하지 마세요. 황혼 재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 체크리스트.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 나중에 해도 돼. 이건 100% 사기.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 집이 어디예요? 예금이 얼마나 있어요? 의심하세요. 자식들이 갑자기 친절한 경우.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재산 노리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사람.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 계획된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잠깐만 빌려줘. 절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숨기는 게 있어요. 황혼기 여성분들께 저는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친구를 사귀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행을 다니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새 배우자라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만약 지금 황혼 재혼 사기를 당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카톡, 녹음 전부 저장하세요. 변호사를 찾으세요. 무료 법률 상담도 많습니다. 재산을 보호하세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명의로 증여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경찰, 법률구조공단,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에 도움 요청하세요. 마지막 이야기.
오늘 아침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젊은 커플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혼자가 편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평화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철수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6년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겠죠. 손을 잡고 웃으면서. 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철수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고 이겨냈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제 복수입니다. 철수 씨와 그 자식들에게 당한 것을 잊지 않고 같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욕망의 끝입니다.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작년에 철수 씨 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인 6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돈으로 바꾼 불쌍한 사람. 꽃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정미의 안식처입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지친 얼굴의 할머니. 사장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철수 씨 없는, 민수와 민호 없는, 오직 저를 위한, 그리고 저처럼 아픈 분들을 위한. 그리고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힘드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